지한쌤입니다. 자, 589번부터 해설을 시작할게요. 다음 중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를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의 종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안유자기였죠. 그래서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안정성이 아니라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자외선 차단제일 경우에는 이러한 자외선 차단 설정 근거 자료,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이런 5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안정성 아니라 안전성이요. 답 2번이죠. 기안유자기 꼭 외워두시고요. 이게 5가지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대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 거예요. 근데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원료를 배합을 해가지고 넣었어요. 인기명, 인시명 뭐 상관없는데 여튼 그 인기명에 없는 그런 원료를 내가 이게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새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원료의 기원이 뭐고 그 원료를 어떻게 하다가 개발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원료가 아닙니다. 안전입니다. 그 원료가 안전한지, 안전성에 대한 그 새로운 원료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성을 입증을 했는지, 그런 자료, 대부분 이런 거 다 동물 실험합니다. 그리고 유효성 또는 기능, 진짜 안전하기도 하고 기원 개발 경위도 명확하고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미백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그게 진짜로 미백이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자외선 차단, 미백 기능성이니까 자외선 차단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기준 및 시험 방법,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험을 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 이 5가지 자료가, 물론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라면 4가지 자료겠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는 이 5가지를 모두 다 제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590번 넘어갈게요.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590번 이 주관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똑같이, 물론 조금 다르지만 이건 뭐냐면 안전성에 대한 자료죠. 안전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 그래서 기억은 안전성이고요. 그 안전성의 자료를 뭐가 들어가냐면 이거 저기 화박사의 어떤 분이 암기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첩자 감독을 2번 해야 된다 해서 첩자 감독해서 인체척포 시험, 첩은 인체척포 시험, 그리고 자극 1차 피부 자극 시험, 그리고 척자 감독에서 감은 이제 피부 감작성 시험, 그리고 독은 이제 단회 투여 독성 시험. 이게 첩자 감독 첫 번째고, 2번째 첩자 감독은 이제 인체 누적 첩포 시험, 그리고 자는 안전막 자극 또는 기타 점막 자극, 그리고 감이라는 건 이제 광감작성, 그리고 독이라는 건 광독성. 이렇게 첩자 감독을 2번 하자. 이래서 첩자 감독에서 8가지 첩자 감독인데 마지막에 감과 마지막에 독이 합쳐져 있죠. 그래서 광독성, 광감작성. 그래서 지금 여기는 7가지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안점막이고요. 그리고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 자료. 이게 진짜로 이 어떤 특정 원료의 경우에는 피부에 발랐을 때 햇볕을 보면 UV 램프 같은 이 햇볕, UV 레이를 쬐면 피부에 독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감작성이라는 거 알러지를 얘기해요. 약간 알러지나 독성, 약간 피부 이렇게 붉게 변하고 막 이런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원료는 아예 자외선 흡수 자체를 못하는 원료다. 아예 애시당초 자외선과는 정말 관련이 없는 원료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것을 내면, 그래, 이거는 자외선 프리 원료니까 애시당초 광독성하고 광감작성이 없겠구나. 그래, 알겠어. 이 시험 자료 내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무슨 자료라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거는 뭐였습니까? 흡광도였죠. 흡광도 시험 자료. 그런 걸 흡광도 시험 자료라고 합니다. 자외선에서 흡수가 없다라고 있는 그 흡광도, 빛을 흡수하는 정도에 대한 시험 자료를 했을 때, 자외선 흡수가 없군. 이렇게 빛 흡수 자료 제출했더니 자외선에서는 흡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자외선과 관련 없는 원료니까 이 자료가 필요가 없겠구나. 이 자료를 안 낼 거면 이 자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흡광도 시험 자료, 흡광도입니다. 대신에 이 흡광도 시험 자료에 뭐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자외선에서 흡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591번 넘어가면 제출 자료의 요건 1번 안전성에 관한 자료. 첩자 감독 중에 인체 첩포 시험 및 인체 누적 첩포 시험은, 이거는
이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요, 첩자감독은 대부분 다 뭐냐면요, 동물 시험이에요. 동물 시험. 동물 시험을 다른 말로 독성 시험이라고 합니다. 동물 시험을 다른 말로 독성 시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독성 시험 중에 인체 첩보 시험 및 인체 누적 첩보 시험의 경우에는 동물에 하는 게 아니라요, 인체 사람에 합니다. 물론 사람도 동물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여튼 다른 것들은 사람이 아닌 동물한테 하는데, 인체 첩보 시험 및 인체 누적 첩보 시험은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시험이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 연구 기관에서 그 5년 이상 이런 시험을 한 사람의 책임하에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성에 관한 자료 중 이런 것들은 5년 이상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2번도 맞고 3번. 시험 방법은 독성 시험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 제가 말씀드렸죠? 동물 시험이라니까요. 동물 시험은 독성 시험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 대체 시험을 식약처에서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식약처가 인정하는 동물 대체 시험법인 경우에는 그거를 따라라. 아니면은 이게 원칙이지만 시험 방법 및 평가 기준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 이거 OECD라고 하죠? OECD에서 이렇게 정하는 동물 대체 시험법인 경우에는 이거를 적용을 해라.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동물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자, 4번. 효력 시험에 관한 자료는 심사 대상 효능을 뒷받침하는 성분의 효력에 대한 비임상 시험 자료로서 효과 발현의 작용 기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뭐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 효력 시험 자료를 내야 돼요. 아니면 뭐 저기 임상 시험 자료라든가 이런 효력 시험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효력 시험 진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효력 시험 자료는 임상 시험이 아니에요. 얘는 비임상 시험 자료여야 합니다. 비임상 시험 자료여야 합니다. 인체에다가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효력 시험 자료는 비임상 시험 자료이다라고 했고요. 5번. 효력 시험에 관한 자료 중 인체 적용 시험. 이 효력 시험에 관한 자료가 이제 3가지 정도 이따가 저랑 살펴볼 건데요. 그 3가지 정도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여튼 효력 시험 자료 중에 인체 적용 시험의 자료라는 게 있어요. 인체 적용 시험의 실시 기준 및 자료 외에 작성 방법 등에 관해서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이거는 안전 기준, 그 사용 불가 원료 이런 거 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효력 시험에 관한 자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예전 시간에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증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뭐 여드름 관련 뭐 말을 광고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실증을 해야 된다. 인체 적용 시험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다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효력 시험과는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이 긴밀합니다.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요, 그런 규정이 안 나와요. 효력 시험 이게 아니라 얘는 뭐냐면 화장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원료나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 이런 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6조에 뭐가 나오죠?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6조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그런 거기 때문에 효력과는 관련이 없고요. 이런 건 좀 안전성과 관련이 좀 있는, 여기 안전이란 말이 있네.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규정이에요. 효력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효력은 안전성이 아니라 유효성이죠. 자, 592번 넘어갈게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중 어떤 자료에 대한 목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자료냐면요, 제가 일단 답부터 가르쳐 드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효력 시험에 관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일단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있었고, 기한 유작이, 안전성에 관한 자료 있었죠. 그죠? 그리고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그리고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이게 기안 유죠. 그럼 자는 뭡니까? 자외선 차단 관련 자료, 그리고 마지막 기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요.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는 그냥 해당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냥 그런 자료, 별로 외우실 거 없고요. 안전성에 관한 자료하고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위에서 같이 보고 왔어요. 안전성에 관한 자료의 기준은 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에서 이제 이거를 합니다.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다 뭐였습니까? 동물 시험이었죠. 그래서 동물은 임상이 아니죠. 임상이라는 건 사람을 갖다가 하는 걸 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전성에 관한 자료의 대부분은 동물을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에서 이제 따라서 시험한 자료가 되는데요. 다만 여러분, 이 안전성에 관한 자료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게 딱 두 개가 있었어요. 인체체포시험하고 인체누적체포시험. 이거의 경우에는 비임상시험 관리기준과는 별개로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실시해야 되고 관련 전문의가 5년 이상 해당 경력을 가져야 된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시험 방법은 독성시험법을 따르되 그런데 OECD나 식약처가 동물대체시험법을 발견하거나 뭐 발명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이제 권장하는 경우 그것을 따라도 된다. 이런 게 다예요. 이게 이제 안전성에 관한 자료인데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에 효력 시험 자료가 있어요. 효력 시험에 관한 자료.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자료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효력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도 또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효력 시험 자료가 있고요. 또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있고요. 또 연모 효력 시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연모제의 경우에는 연모 효력 시험 자료만 제출을 하면 돼요. 이거 염색 효능 효과가 있는지 그것만 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일반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효력 시험 자료나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런 진짜 효력과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야 된다. 근데 효력 시험 자료나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이 두 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 게 그 자료마다 인정되는 자료가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와 나예요. 그래서 가랑 나 자료는 이 두 자료는 효력 시험 자료도 되고 인체 적용 시험 자료도 돼요. 그런데 다의 경우에는 효력 시험 자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 다 중에 세 개가 다 가능한 거는 효력 시험. 그리고 가나 두 개만 되는 건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다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 이런 자료는 효력 시험에 관한 자료도 괜찮고요. 인체 적용 시험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국 정부에 제출되어 평가된 모든 효력 시험 자료로서 개발국 정부가 인정한 것 또는 뭐 이런 것을 승인한 것, 증명한 것 이런 것도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효력 시험 자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과학 논문 인용 색인 또는 이것의 사이언스 인덱스 이런 곳에 등재된 전문 학회지 이런 건요 효력 시험 자료에는 입증이 되지만 이런 것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체에다가 시험을 한 게 아니니까요. 대신에 효력은 입증이 되겠죠. 어쨌든 학회지니까. 따라서 1번 위 자료들은 안전성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유효성 또는 기능이죠. 1번 틀렸고 2번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연모제에 대해 심사를 받을 때 연모 효력 자료는 없습니다. 가나 다 아닙니다. 이건 효능 효과에서 표시한 색상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따로 있어요. 자, 3번. 효력 시험에 관한 자료는 가나다죠. 가 하나를 내든가, 나 따로 내든가, 다 따로 내든가. 셋 중 하나만 내면 돼요. 자, 4번. 인체 적용 시험 자료는 가 또는 나에 해당되어야 된다. 인체 적용 시험 자료는 가 또는 나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 가나다 모두 심사 대상 효능을 뒷받침하는 성분의 효력에 대한 임상 시험 자료. 지금 보시면 임상 시험 자료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만 하나겠죠. 이 가나다 모두 이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만약에 효력 시험 자료라면 그 효력 시험에 관한 자료라면 지금 보시면 이 효력에 대한 이건 임상 시험 자료가 아니라 비임상 시험 자료겠죠. 그래서 효과 발현에 작용 기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효력 시험 자료라면 이거는 비임상 시험 자료여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몇 번이죠? 아까 4번이라 했죠. 자, 593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자료 제출 요건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외선 차단 지수의 설정 근거 자료는 해당 고시 이거 SPF죠? 그러니까 UVB를 차단하는 지수 설정 근거 자료는 해당 고시 기준이나 일본,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같은 측정 자료 맞습니다. 내수성 자외선 차단제의 설정 근거 자료는 이 식약처 기준이나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의 측정 방법 맞습니다. 과학 논문 인용 색인 또는 이거는 뭐만 되고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효력 시험 자료로는 적합하지만 인체 적용 시험 자료로는 부적합하다 그랬죠? 그래서 반대로 했죠. 이거 반대로 했습니다. 리을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는 밸리데이션. 기준 및 시험 방법이란 말은 밸리데이션이란 말이 꼭 나와요. 기준치란 말도 꼭 나오고요. 이런 설정이 근거되는 자료인데 유럽 소비자 안전과학위원회의 공인된 방법이 아니라요. 공인된 방법 하면 무조건 거의 뭐냐면 ISO예요. ISO가 이제 표준 규격, 산업 표준 규격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국제 표준 규격. 이게 이제 ISO거든요. 그래서 SCCS가 아니라요. 이거는 ISO가 들어가야 됩니다. 미음, 인체 첩보 시험 및 인체 누적 첩보 시험은 수입 화장품을 제외하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건 수입 화장품 포함 이런 건 규정 없습니다. 수입 화장품 포함이죠. 상관없어요.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뭐 국외 대학에서 연구기관에 실시 이런 거 아닙니다. 둘 다 똑같아요. 자, 비읍. 안전성에 관한 자료의 시험 방법 및 평가 기준이 과학적,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 또는 식약처가 인정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험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594 넘어갈게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 제6조 제출 자료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것은 기능성 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 원료로 제조된 기능성 화장품 이런 기능성 화장품은요 안전성에 관한 자료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기명 ICID 국제 화장품 원료 집에서 정하는 원료로 제조된 기능성 화장품 역시도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식품 및 기준 규격에서 정하는 원료로 제조된 기능성 화장품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ICID에서 정하는 원료로 제조되어 수입된 기능성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 및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생략이 되는데요. 이건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5번이 틀렸어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원료로 제조된 기능성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요, 어떤 규정이냐면요. 이 원료는 화장품에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하는 원료로 제조되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용 불가 원료를 넣었다라는 의미죠. 그럼 이건 애시당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또 뭐냐면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보존제 막 이런 것과는 진짜 완전 관련이 없는 거죠. 화장품 안전 기준은 이런 원료들은 주의하세요라고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에서 정하는 원료로 제조됐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생략된다? 오히려 더 내야 되는 거겠죠. 오히려 물론 현행법상 더 내진 않지만 오히려 굳이 따지면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5번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95번 보겠습니다.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효력 시험 자료, 인체 적용 시험 자료 그리고 있었죠. 연모력 효력 시험 자료, 연모 효력 시험 자료 이렇게 3개 있었잖아요. 효력 시험 자료,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연모 효력 시험 자료, 이거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요, 그 두 번째 단계인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면요, 맨 첫 번째에 내야 되는 효력 시험 자료를 제출을 면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효력 시험이네요. 효력 시험 자료를 면제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반대로 하지 마세요. 효력 시험 자료를 제출하면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이게 아닙니다. 반대로 된 거면 이거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효력 시험 자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효력 시험 자료의 제출을 면제받은 성분에 대해서는 효능 효과를 기재 표시할 수 없겠죠. 효능 효과 쓰세요. 자, 596번 보겠습니다. 596번 기억. 기준인 시험 방법 ICID 및 식품 및 규격에서 정하는 원료로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 기원 및 개발 경영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이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생략됐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요. 안전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바꿔 써주세요. 니은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는 기능성 화장품 중 제출한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피부 이상 반응을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면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1번부터 4번까지는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면제돼요. 그런데 면제가 되지만 식약처장이 서류를 받아봤더니 얘네들 중에 이제 유효성 및 기능에 관한 자료 이런 걸 뭐 낼 거 아니에요. 여튼 그런 관련 자료를 낸 화장품을 이렇게 쓱 봤는데 이 성분은 안전성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식약처장이 해당 성분이 들어간 기능성 화장품은 법적으로 보면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면제가 되는 게 맞지만 원료를 구성 목록을 보건대 안전성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려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디귿.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 효력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됐죠?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효력 시험 자료를 제출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됐으면 리을. 이 고시에 별표 4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에서 성분 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안전성 또는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어딨지? 자료,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을 면제한다? 아니죠.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에서 성분 함량을 고시한 품목은 기안유입니다. 그래서 기준 및 시험 방법. 뭐라는 거야? 자꾸 말이 헛나옵니다.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아니라 뭐였죠? 기원 및 개발 경위. 기안 유자 기에서 기하고 맨 앞에 기랑 맨 뒤에 기랑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방금 말해놓고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빨리 말하느라 이렇게 실수를 자꾸 하는데 그래도 바로바로 정정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어디죠? 리을하고 있었죠.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그리고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거지 안전성, 유효성하고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아니라 기원 및 개발 경위랑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틀린 거죠. 리을은 하나. 그쵸?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아니라 기원 및 개발 경위니까 미음 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맞는 말입니다. 똑같은 화장품, 심사랑 한 거랑 똑같은 화장품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조업자가 제품을 이런 방식으로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효능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다른 것들이 다 같다면 근거 자료가 면제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597번 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외선 차단제는 제품의 변색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 농도가 0.5 제품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성분들을. 그런데 그 사용 농도가 0.5%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0.5% 미만인 것은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 10 이하 제품인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시 이러한 자료를 제출을 면제합니다. SPF 10 이하 제품은 이런 자외선 차단 관련 자료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자외선 차단제라고 표기를 못해요. 효능 효과에. 자, 3번.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 이미 심사를 받은 자외선 차단제와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나 다른 것들이 다 같다면, 다 같은 거라면 기원 및 개발 경우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에 관한 자료, 자외선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기한 유자가 다 면제된다는 뜻이죠. 다음 이미 똑같다면 이미 제출받은 거랑 똑같다면. 자, 4번 내수성 제품. 이거는 워터프루프 느낌이죠. 제품은 이미 심사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착향제, 보존제를 제외한 모든 원료의 종류가 다른 것들이 같다면 근거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그리고 5번 자외선 차단제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출 자료 중 내수성 자외선 차단 지수 설정 근거 자료는 그러니까 일본 빼고 다였죠.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내수성 자외선 차단 지수 측정 방법에 의한 자료가 있다. 맞습니다. 다른 답은 1번입니다. 5, 9, 8번 괄안에 들어갈 것은 했는데 여기 이거 그대로예요. 이 내용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제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동일한 경우엔 자료 제출을 면제하되 내수성 자외선 차단 제품, 내수성 제품은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착향제랑 보존제를 제외한 모든 원료의 종류, 규격 및 분량, 용법, 용량 및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호, 제4호 제1호가 이거였죠.
여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 제출을 면제됩니다. 599번 볼게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성분 및 그 분량은 제재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 성분마다 이러한 것들을 기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기능성 화장품에도 굉장히 다양한 근데 뭐 착향제, 착색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pH 조절제 이러한 것들은 그냥 정량으로 기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자료를 제출할 때 그냥 정량으로 기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착색제 중에서 착색제 색깔 색소죠. 색소 넣는 것 중에서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색소들이 있어요. 그 고시한 색소들이 다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표 엄청 많았었죠. 그러한 색소를 배합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다가 기능성 화장품 제출한 서류에다가 성분명을 식약처장 지정 색소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식약처장 지정 색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 빼고요. 황색 4호. 황색 4호 빼고. 황색 4호는 따로 적어야 돼요. 황색 4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색소들은 그냥 식약처장 지정 색소라고 기재를 할 수 있는데 황색 4호를 제외해요. 얘는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색 4호랑 식약처장 지정 색소. 600번 보시면 이거 자외선 차단제 SPF 측정 결과표인데요. SPF는 뭐 3회를 측정을 했다. 그러면 3회 측정한 거 평균을 내세요. 자, 36 더하기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36 더하기 39 더하기 38 나누기 3은 37.66666이죠. 그래서 이거는 30 얘네 셋 어딨죠? 얘네 셋의 평균은 37.66666이다. 그런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반올림 아닙니다. 절사. 그럼 37이에요. 즉 얘의 평균 SPF 값은 몇이다? 37이더라. 얘의 평균 이 SPF는 37입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의 평균 자외선 SPF 측정 결과 값은 37인 겁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요. 측정 평균값의 마이너스 20% 범위 내에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에 마이너스 20%는 곱하기 0.2를 해주면 되죠. 그럼 7.4인 거예요. 즉 37의 20%는 7.4. 그러니까 37의 마이너스 20%부터 37까지 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37의 마이너스 7.4는 29.6이에요. 즉 29.6부터 37까지 이 제품의 표기를 할 때는 29.6부터 37까지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범위 밖에 있는 건 표기를 할 수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세요. 29는 포함이냐? 이거를 소수점 2때 소수점 이하의 절사니까 29부터 37까지 아니냐? 아닙니다. 소수점 이하의 절사는 아까 전에 뭐였어요? 평균 값이었죠. 얘는 SPF 측정 값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쭉 하면 29, 30 쭉 넘어가고 37 여기 가운데 생략입니다. 31, 32, 33, 34, 35, 36 이렇게 37이 쓰는데 얘를 지금 표기를 하면 29.6 여기가 29.6이에요. 29.6부터 표기를 할 수 있고 37까지 표기를 할 수 있다. 이 범위 내에서 표기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29는 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20% 초과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29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601번. 기능성 화장품의 이것은 오용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의 이것의 예는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바른다. 이건 용법 용량이죠. 기능성 화장품 세트 알아야 됩니다.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이거 세트 단어 꼭 외우세요.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거 두 가지.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두 가지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중 고시된 독성시험법. 독성시험법은 동물시험법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예요? 뭐랑 관련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탁 튀어나와야 돼요. 기한 유자기 중에 뭐랑 관련된 거겠어요? 이거는 안전성이죠. 안전성에 관한 시험 자료 중에 이제 그런 1차 피부 자극 시험은 또 여러 가지 영어로 된 시험법들이 다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로 2회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2회 시험에 나온 거를 거의 비슷하게 제가 지금 실어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딱 정리를
또로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다 외우시면 되는데 이것만이요 지한쌤 이게 뭐 그쵸. 이게 2회 시험 때 나와가지고 저도 너무 당황했었는데 1차 피부 자극 시험은 드레이즈법 그리고 안점막 자극 기타 점막 자극은 드레이즈법하고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맥시마이제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만약에 이런 문제 맞추려면 다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시험법이 또 피부 감작성 시험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저번트를 사용하는 시험법하고 어저번트를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으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걸 또 분류해서 외우셔야 되고 뭐 이래요 여튼.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 이것만이요? 이것만 외우시면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다 맞추는 거예요. 안 외우면 다 틀리는 거고. 자, 602. 그래서 602의 답은 2번입니다. 안점막 자극 시험에 드레이즈법 있어요. 드레이즈법은 1차 피부 자극 시험도 있고요. 안점막 자극 시험에도 있어요. 그래서 드레이즈법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아요. 그리고 저기 피부 감작성 시험법에도 드레이즈법이 있어요. 이거는 어저번트를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 중에 드레이즈 테스트가 있고요. 이 드레이즈법은 또 그리고 인체 누적 첩보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나오니까 드레이즈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외우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603번. 이건 여러분이 이거는 시험법은 뭐냐 했는데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경구 또는 비경구 투여 레트 마우스에 시험을 하고 투여 횟수는 1회 1회 한 번 하는구나 이런 거 하시고 독성을 파악한대요. 목적은 독성 파악. 1회 독성 뭐예요?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604번 넘어갈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험법은 드레이즈법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근데 드레이즈법 원체 많아서 그죠? 근데 보면 털을 제거한 피부가 필요하대요. 피부 힌트 피부 토끼의 피부에 드레이즈 방법 힌트 3개 나왔고 첩포한대요. 여러분 첩포라고 해서 인체 누적 첩포 인체 첩포 고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토끼가 인체인가요? 아닙니다. 토끼는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보면 피부에다가 지금 드레이즈 방법으로 토끼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지금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그럼 답은 1번입니다. 1차 피부 자극 시험입니다. 1번입니다. 1차 피부 자극 시험. 왜냐면 투여 후 한 번 투여한 다음에 3번 관찰하니까요. 자, 605번 볼게요. 보시면 이 독성 시험의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한쪽 눈을 이용했대요. 하안검을 당겨서 결막이란 말 나옵니다. 이거 뭐겠어요? 안점막 자극, 기타 점막 자극 시험법이겠죠? 이렇게만 아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에 이제 시험법 뭐 있었습니까? DRAID, LVET 뭐 되게 많아요. 뭐 모랄 무코살, 뭐 이리테이션법, 레빗, 레트, 베이지널법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다 그냥 앞글자 따서 외우시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안점막 자극, 피부 점막 자극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맥시마이제이션 테스트는요 아니에요. 맥시마이제이션 테스트는 아닙니다. 이런 건 인체 누적 첩보 시험이나 피부 감작성 시험 이런 거에 나와요.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606번 넘어갈게요. 피부 감작성 시험에 대한 자료래요. 피부 감작성 시험 일반적으로 뭐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피부 감작성 시험이잖아요. 이거 맥시마이제이션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맥시마이제이션을 사용합니다. 패치 테스트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시험 동물은 이거 뭐죠? 피부 감작성 시험. 시험 동물로 뭘 할까요? 기니피그 같은 것들 합니다. 606번에 기니피그 같은 것을 보통은 원칙으로 하고요. 한 군당 5마리 이상 하고요. 이거 아까 전에 말했죠. 그쵸? 어저번트를 사용하는 시험법이나 어저번트를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피부 감작성 시험은 두 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어저번트를 사용하는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2단계로서 어저번트를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을 추가로 실시를 합니다. 예, 이런 거. 그래서 리을은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은
맥시마이제이션이 아니라 어저번트고요. 그리고 기니피그 맞아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맞아요. 어저번트를 사용하는 시험법에는 드레이즈 테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드레이즈 테스트는 어저번트를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607번 볼게요. 607번도 어저번트를 사용하는 시험법이 아닌 것은 아까 전에 시험법이 아닌 것 중에 드레이 테스트도 있었죠.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외워야 돼요. 어저번트를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은 드레이 테스트랑 이거 무슨 독일 학자인데 전 이걸 잘 못 읽겠어요. 뷰엘 테스트인가 무슨 BUEHELER 저는 그냥 부에 막 이런 식으로 외울 때 저는 사실 이거 시험법까지 다 제가 뭐 이런 관련 연구원이 아니어서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거 그냥 통으로 그냥 외웠어요, 저는. 그러고 오픈이란 말 들어가면 또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이라고 외웠고. 그래서 오픈 epicuetation 무슨 테스트 이건 저도 못 읽겠어요. 여튼 이런 테스트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드레이즈 테스트 같은 경우. 그래서 어저번트를 사용하는 시험법이 아닌 것은 이겁니다. 저는 그냥 드레이즈 오픈 B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이거 보시면 드레이즈 오픈 B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저도 이게 시험법을 다 모릅니다. 이거는 진짜 왜냐면 시험에 항상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냥 암기 위주로 그냥 이렇게 외웠죠. 자, 608번 보면요. 이게 보면 기니피그를 사용하고요. UVA, UVB를 사용한대요. 이건 뭐냐면 광독성 또는 광감작성 시험이에요. 둘 다 시험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험법은 똑같은데 시험 방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보면 광독성 시험하고 광감작성 시험 2번 5번이 답인데 2번 5번 중에 지금 시험 방법 광독성 시험에서 L정 전 그냥 L정이라고 외웠어요. 한창 외울 때 그런 식으로 외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막 온갖 일본어 같은 것도 있고 독일어 같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 사람 이름을 따놓은 거라 가지고 이 사람은 모리카와 아마 일본인 같아요. 스토트 이것도 사람 이름이 아닐까 샘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이걸 일일이 다 읽는 방법 잘 몰라요. 그래서 맥시마이제이션이나 드레이즈 같은 유명한 것들만 조금 알고 그래서 광독성 시험 답은 일단요. 608번의 답은 2번인데요. 광독성 시험 같은 경우에 아이손법, L정, 이법, 그리고 모리카와법, 샘스법, 스토트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앞글자 따서 그렇게 외웠었는데 근데 광감작성 시험은 선생님 답이 왜 안 되나요? 광감작성 시험까지는 괜찮은데요. 광감작성 시험에는 스토트법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609번 넘어갈게요. 이 시험법은 했는데 이거랑 지금 똑같죠. 여기까지는. 아이고. 요까지는 거의 똑같죠. 이 앞에까지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대표적인 방법 중에 지금 다 다르죠. 얘네랑 다르잖아요. 모리카와법 빼고는. 그래서 지금 광감작성 시험법에도 모리카와가 있어요. 그리고 광독성에도 모리카와가 있어요. 그래서 광독성과 감감작성의 공통된 시험법이 뭐냐? 그럼 시험 방법이 뭐냐? 그럼 모리카와. 이 법이 있습니다. 여튼 근데 이거 말고도 어저번트 앤드 스트립법 그리고 하버법 호리어법, 조던법,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법들이 있어요. 여튼 이런 건 광감작성 그리고 광감작성 독성 시험의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어저번트 앤드 스트립법 있었죠. 하버법도 있었고 아이손법도 있었습니다. 하리어법도 있었는데 빈슨법 있었어요. 저도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아이손법은 없었어요. 아이손법은 아니에요. 아이손법은 광독성이에요. 헷갈릴 뻔했네요. 맞네요. 광독성. 저도 광독성하고 광감작성 구별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헷갈렸어요. 이 법이 하도 헷갈려서 영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외우실지 안 외우실지 이 부분도 여러분이 선택에 맡길게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